네, 5월 7일 원내대책 회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관련된 외교안보 관련된 원내대책 회의를 주제로 해서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독일 일간지 기고문에서 한반도에서 총성은 사라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기고문 문장 하나가 졸지에 대한민국 대통령을 거짓말장애로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를 깎고 말았습니다. 전 세계가 다시 시작된 북한의 위협 도발로 논란 가운데 그 위협의 대상인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참으로 한가한 이야기를 늘어놓은 것입니다. 우리 국민을 창피하게 만든 기고문입니다. 국민도 기만했습니다. 미사일이라고 했다가 발사체로 추정하고 결국엔 전술 유도무기라고 얼버무렸습니다. 탄도미사일 발사로 기정사실화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과 정보당국은 애써 축소해주는 모습입니다. 강도가 휘두른 칼을 요리용이라고 해줄 판입니다. 정작 북한 정권은 추호의 용납도 없이 즉각적인 반격을 가하겠다. 화력 타격 훈련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하면서 강력한 힘만이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 대외 압박용이다. 도발로 보기 어렵다. 판깨기는 아니다. 라고 하면서 문재인 정부 북한 이미지 마케팅에 여념이 없습니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바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겨냥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당국은 공격용인지 방어용인지 말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결국 국민용인지 북한용인지 헷갈립니다. 문재인 정권의 정치적 셈법과 불종적 대북 정책에 결국 우리 군과 정보 당국이 휘둘렸습니다. 이 정권의 진실 은폐와 왜곡 압력이 없었다면 상상하기 힘든 충돌이자 한심한 행태입니다. 어제 국정원 보고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국방부 보고를 좀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보고를 받으면서 느끼는 것이 우리 정부의 정말 말장난이 지나치다라는 생각입니다. 북한은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대화하는 척하다가 누가 틀리면 판 깨고 또 무력 도발로 다시 위기를 조장합니다. 북한 3대 세습 체제 내내 북한의 변하지 않는 수법입니다. 한 번도 총성이 사라진 적도 없습니다. 우리 국민을 지키는 평화의 총구만 무력화되었습니다. 사전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 정보를 공유하던 한미 공조 체계도 분열 위기가 가시화되었습니다. 셀프 무장 해제, 국방 정책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9.19 군사 합의도 이제는 무효가 선언된 모양입니다. 9.19 합의 폐기를 선언해야 합니다. 현존하는 탄도미사일 중 가장 치명적인 미사일로 평가되는 이번 미사일은 소련 핵탄두 장착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패트리어트와 사드로도 요격이 어렵고 그 결과 우리 삼축체계 방어가 어렵습니다. 삼축체계로는 방어가 어렵습니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의 전면 재검토도 필요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 인권 침해를 짚었습니다. 미사일 발사에 대한 직접적 대응 대신에 북한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린 것입니다. 김정은 체제에 대한 가장 강력한 압박입니다. 기존의 대북 정책 노선 이제는 포기하고 수정해야 될 때입니다. 김정은이 아닌 국민을 바라보는 대북 정책을 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듣기에만 좋은 평화, 대화는 이제 그만 이야기하고 실질적 비핵화, 진짜 평화를 이야기해야 될 때입니다. 여야 사당이 날치기로 패스트트랙을 태운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비판이
각계각층으로부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현직 검찰총장과 법조인, 여당 의원에 이어서 이번엔 한국형사소송법 학회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언론이 보도한 형사법 학회 성명서 초안을 보면 우선적으로 절차적 정당성 리비를 꼬집었습니다. 전문가 기관의 의견 수렴과 국민 합의가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유한국당 주장과 일맥상통합니다. 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 등은 헌법 질서상으로 매우 중대한 논의 사안입니다. 결국 이것을 실질적으로 제1야당의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대화도 없이 실정법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패스트트랙에 태운 것 자체가 원천 무효입니다. 다급한 조국 민정수석이 어제 검찰 달래기까지 나섰습니다. 조만간 검찰의 공식 의견서가 제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당에게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패스트트랙 철회하고 다시 한번 이 각계각층의 우려를 반영해서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지금 선거법에 대해서는 이미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도 300석이 적다고 하고 민주당 의원, 민주평화당 의원 등 모두들 의석수 늘려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결국 밥그릇 늘리기의 반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여당과 범여권 사당에게 촉구합니다. 원천 무효하고 처음부터 다시 논의합시다. 이번 국회에서의 여당과 국회 사무처 폭력 사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여당이 민생 운운하는 것은 이런 비유가 적절할 것 같습니다. 밤새 놓고 가정 폭력했던 가장이 이제 와서 밥상 차려달라, 이런 비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말 적반하장이고 민주당의 진정성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는 대목입니다. 그렇게 민생이 중요하면 패스트트랙을 강행하는 것이 맞았을까요? 결국 이것은 여당 내의 실질적으로 야당을 무시하는 그런 무시하는 태도, 그리고 여당 내의 공세우기의 일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보니까 이 민주당의 산중희 위원장이 실질적으로 산중희가 아니군요. 행안위 위원장이 이 소방공무원법 국가직화를 갖다가 또 일방적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이제 국회에서 합의 정신은 완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국가직화를 반대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조문을 따져보고 논의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또 하겠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러한 것도 이 여당의 공세우기 그리고 야당 무시하기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희상 의장의 발언에 대해서 오늘 정책위 의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문희상 의장은 우리가 누차 지적했지만 이번 패스트트랙 정국에 사실상 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여전히 청와대 비서실장의 역할을 자임한 것이라고 봅니다. 이해찬 대표는 국회 질서를 확립하겠다. 본인이 이제 마지막 정치 인생이니까 이것을 마무리하겠다고 하는데요. 저희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국회 질서 확립해야 됩니다. 이 여당의 완전히 야당을 무시하는 그러한 행태, 그리고 여당에 전부 다 종속된 이 국회의 모든 사무처에 대해서 우리도 국회 질서를 확립해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법적 검토 다 끝냈습니다. 더 이상 저희 의원들 압박하는 그런 행태, 그리고 반성하기는커녕 본인들이 지금 오만한 태도를 일관하는 여당 반성해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본인들이 잘 정치해서 민생 잘 챙겨서 득점할 생각은 안 하고 실질적으로 반칙을 통해서 정권 연장법에 집착했던 여당,
즉각 모든 것 철회하고 원점부터 다시 논의해야 될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비공개로